안녕하세요. 꼴통탐구입니다. 유튜브에 간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가치 투자에서 꼴통탐구로 닉네임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제 블로그랑 닉네임을 각기 바꾸려고 했어요. 오늘 영상은 전자책 기업 분석 사례용으로 제작을 했고요. 현재 제가 큰몽에서 전자책을 판매하게 됐는데 주식 공부를 처음 해본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큰몽에서 꼴통탐구로 검색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고사항입니다. 본 영상의 자료는 모두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자료에 등장하는 기업은 예시일 뿐이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분석하는 기업 뭐 샀다고 저한테 환불해 달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업 분석은 이 5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섹터 정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추정하고, 표주가도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기업 분석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적이 주가에 연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실적은 맞췄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의미가 없죠. 지금 영상을 그리고 보시는 분이면 아마 초보자일 겁니다. 초보자일수록 더욱더 중소기업 위주로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요. 대기업은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예시로 들면 뭐 반도체 잘 나갈 것 같아 해서 샀는데 핸드폰이 안 팔려서 실적이 망가진다든지 TV가 안 팔려서 망가진다든지 하는 변수가 많겠죠. 하지만 중소기업 판매 제품이 예를 들어서 하나다. 그 하나가 잘 팔리면 실적이 잘 나올 거고 하나가 실적이 안 나오려면 그 제품이 안 팔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 판매 제품의 종류가 적고 단순한 사업을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게 쉽고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단 중소기업 위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요. 뉴스에서 나오는 가장 큰 화두는 아마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 종식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도 잘 오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주식과 연관 짓는 사고가 필요한데 예시를 들면 인플레, 고금리, 코로나 종식 자주 나오네? 이런 관련된 주식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사람 대신 로봇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로봇주가 올라갈 거고 인플레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은 감소를 하는데 연봉은 그만큼 안 오른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지출을 줄이겠죠. 하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생필품과 관련된 회사들은 가장 나중에 지출이 줄어들 겁니다. 세 번째,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돈을 많이 벌 거고 또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이 빚을 갚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내 돈 갚아라 라고 채권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려신용정보 같은 채권 추심 회사들이 영업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게 된다면 여행을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뭐 여행주가 좋겠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화두가 된 그리고 앞으로 화두가 될 산업이 어떤 걸까 생각하고 산업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산업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스토리는 좋아요. 뭐 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좋은데 실적이 안 나오면 제외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덜 먹고 덜 맞자라는 이야기인데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이미 비싼 주도주냐 저렴한 다른 주식을 사냐 이거는 이제 취향 따라 되는 건데 주도주 늦게 사면은 비싼 가격에 사야겠죠. 이미 뭐 더블 막 3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내가 사주면 비싸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꼭 주도주가 아니어도 저렴한 다른 주식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해보시면서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앞에서 나온 기업들 중 가장 분석이 간단한 식료품 기업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로봇주 같은 거 하면은 뭐가 기술이 어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할 영역이지 지금 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산업 내 기업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 내 기업을 비교할 때는 크게 성장성, 안정성, 이익률, 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등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성장도 잘하고, 빚도 없고, 안정적이고, 마진도 많이 남기고 하면은, 거기다가 심지어 다른 회사보다 이미 싸요. 그럼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그런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너도 나도 사서 이미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식료품은 대표적인 스프레드 산업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스프레드 산업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식품기업의 특성입니다. 먼저 기업의 실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기업 실적은 흔히 P와 Q를 곱하고 C를 뺀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판매 가격 그리고 판매량을 곱해주고 여기서 비용을 빼주시면 돼요. 모든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높은 가격 전가력이에요. 이거 생필품이죠. 자, 가격 전가력이 높다는 게 뭔 소리냐? 자, 인플레가 오면 여러분 뭐 원재료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니까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C가 올라가니까 실적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비용이 올랐으니까 우리 판매 가격 올릴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인상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치품이나 뭐 반도체다 하면 그냥 안 쓰면 그만인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료품은 가격을 올려도 굶을 수가 없으니까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 전가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판매 가격이 한번 올라가고 나면 다시 안 내려가요. 여러분 이제 어릴 때 뭐 라면이나 아이스크림 가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랑 차이가 크죠. 근데 저는 라면 가격 내렸다, 아이스크림 가격 내렸다 하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식료품은 그리고 스프레드 산업이다, 기업 구조가 단순하다라고 했는데 스프레드 산업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옥수수 가격을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가지고 온 건데요. 빨간색 박스에서는 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초록색 박스에서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스프레드가 뭐냐? 판매 가격에서 원재료를 뺀 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박스에서는 현재 원재료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초록색에선 떨어지죠? 근데 빨간색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제품 판매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뭐 월드콘 500원 하던 거 이제 1000원에 팔 거야 하고 올렸어요. 근데 원재료가 떨어지면 다시 판매 가격 내리나요? 안 내리죠? 그러면은 원재료가 떨어졌으니까 이 차이만큼을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커지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당연히 식품주의 실적은 좋아져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식품주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 판매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안 내리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식품주의 특성은 알아봤으니까 같은 산업 내에서 기업을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식료품주를 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PR을 보시면 됩니다. PR이 보면 지금 푸드나무, 우양 같은 회사는 현재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PR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돈을 못 벌고 있다, 적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자 회사는 개인적으로 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를 하면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이미 주식을 좀 잘 해서 나는 분석도 잘한다 하는 분들에게 맞는 투자지 이제 기업 분석을 처음 하고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할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적자 회사는 다 걸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더 잘해지시면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이 기준을 잡고 나는 흑자인 회사 중에 뭐 시가총액 낮은 회사를 사고 싶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괜찮은 회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리온, 샘표식품, 대상 이 세 가지 회사를 골라왔는데요. 각 회사마다 좀 특징이 있어서 일부러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오리온을 보면 시총이 4.7조, 샘표는 1540억, 대상은 7400억. 회사의 규모도 좀 차이가 많이 크고요. PER 같은 경우 얘는 15.6배, 얘는 7.8배, 얘는 6.7배로 오리온은 좀 샘표랑 대상보다 많이 차이가 나고 이 둘은 고만고만한 상황이에요. 동일업종 PER이 현재 15.4배이기 때문에 오리온은
동일주 평균 정도 받고 있고 샘표 대상은 한 반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BR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걸로 골라왔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오리온이에요. 이 사진을 넣다 보니까 현금 흐름 부분이 빠졌는데 세 개 다 현금 흐름이 어차피 플러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매출액 먼저 보시면 오리온은 1조 정도에서 현재 2.7조 그리고 앞으로는 3조 정도까지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보시면 10% 초반이었는데 현재는 한 16% 정도, 앞으로 올라갔을 땐 뭐 17%까지 나온다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PR은 업종 평균 정도로 아까 받고 있었고 부채 비율도 30에서 40% 사이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비율도 높으니까 뭐 부도나거나 할 일이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에이션은 받을 건 받고 있어요. 업종 평균만큼은 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익률이 높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나올 세 회사 중엔 오리온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가장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샘표식품이에요. 샘표식품 같은 경우 보시면 매출액 성장하고 있고요. 회사가 작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뭐 실적 추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전망이 안 되고 있는데 음식이라는 게 어제까지 먹던 간장 내일부터 안 먹을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쭉쭉해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판매한 제품 가지수 좀 적고 그러다 보니 분석이 오리온보다는 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률 한번 살펴보면 잘 나올 때는 13%, 뭐 11% 정도까지, 그러니까 10% 초반대는 나오는 회사였어요. 안 나와도 7.7%까지는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해서 이익률이 6.7%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PR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8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품재 절반, 그러니까 50% 정도 할인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부채 비율 50% 안정적이니까 부도날 일 없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오늘 나올 새 회사 중에 미리 답을 얘기를 하면 저는 샘표식품이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익률이 좀 낮죠? 오리온보단 낮은데 사실 한 7% 정도 나오는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낮은 회사는 또 아니에요. 근데 원자재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훼손이 돼 있는데 그 말은 원자재 값이 다시 안정화돼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얘가 다시 11%, 13%까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템표를 좋게 보고 있고요. 대상을 왜 패스했냐는 다음 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대상입니다. 대상을 보시면 매출이 거의 한 3조쯤에서 4.5조까지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근데 얘는 문제는 이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익률이 보시면 3.2에서 뭐 잘 나와봐야 5.6%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130%예요. 유보율이 뭐 3,500%나 되고 영업현금 흐름 같은 경우 플러스였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샘표 같은 경우에는 한 안 나와봐야 영업이익이 한 7.7%가 나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잘 나와도 5.6%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원치 팔아도 돈을 얼마 못 남긴다라는 거예요. 5만원 남기는 회사가 있고 20만원 남기는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20만원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싼데 돈을 못 번다. 한마디로 얘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샘표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종합을 해서 보면 이익률은 현재 오리온이 압도적으로 높고 밸류는 PER, PBR 높으니까 받을 거 좀 받고 있다.
물론 돈 잘 버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얘가 성장이 꺾인다든지 여태까지 좋았던 요소가 없어지면 오히려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PER, PBR 대상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뭐 싸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익률이 너무 좀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샘표식품 같은 경우 인플레가 급등하기 전에는 10%의 초반 이익률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샘표식품은 PER 기준 봤을 때는 업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익률이 앞으로 회복이 되면 10% 초반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샘표식품으로 투자하자라는 게 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쁘지 않게 버는데 이미 받는 밸류는 반밖에 안 되니까 얘는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에 따라 이제 다른데요. 저는 좋은 회사가 반드시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리온은 이익도 높고 성장도 잘 하고 있는데 그만큼 평가를 받고 있죠. 대상이랑 샘표식품은 지금 밸류상으로 봤을 때 PR, PBR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마진율은 지금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표식품이 가격은 비슷한데 이윤이 훨씬 높으니까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 샘표식품으로 분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걸 따라서 얘가 샘표 좋다고 했네? 나도 샘표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런 논리로 기업을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도 본인만의 논리를 세워서 기업을 분석을 하셔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 내 기업을 비교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개별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